혹시 부모님이나 아니면 회사 젊은 직원하고 대화하다가 진짜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 드신 적 없으세요? 이게 그냥 단순한 세대 차이, 그렇게 넘기기엔 너무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 근본적인 원인을 아주 흥미로운 관점, 바로 뇌과학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뇌가 애초에 서로를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이 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거나 어쩌면 나도 모르게 해보셨을지도 몰라요. 젊은 세대를 볼 때 기성세대가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불만이죠. 아니, 왜 저렇게 조급하지?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왜 그걸 못 참을까? 이런 생각들 말이에요. 자, 그럼 반대로는 어떨까요? 젊은 세대는 또 이렇게 느낍니다. 자기 경험만이 무조건 정답인 것처럼 말하고 다른 의견은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한다고요. 이렇게 서로를 향해서 날선 평가를 내리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갈등이 시작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진짜 궁금해해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아니, 우리 똑같은 한국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왜 대화는 마치 외국어처럼 겉도는 걸까요? 이게 정말 그냥 가치관이 달라서? 저 사람이 꼰대라서? 아니면 요즘 애들이라서? 그런 걸까요? 놀랍게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이건 누구의 성격이나 태도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각 세대가 살아온 세상이 우리의 뇌 자체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조립해버렸다는 것. 이게 바로 문제의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컴퓨터에 윈도우랑 맥OS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뇌에도 각자 다른 운영체제, 즉 OS가 설치되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각각의 OS는요, 자기가 만들어진 그 시대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돌아가도록 완벽하게 설계됐습니다. 바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서로 다른 OS가 깔린 뇌가 소통을 하려고 하니까 마치 맥전형 프로그램을 윈도우에서 억지로 열려고 할 때처럼 자꾸 에러가 나고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다면 기성세대의 뇌와 젊은 세대의 뇌, 이 두 OS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지금부터 그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두뇌 OS의 결정적인 차이점 4가지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요. 이 4가지만 딱 이해하고 나면 아마 그동안 답답했던 수많은 오해의 실마리가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차이는 바로 쾌감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저것도 하고 싶다 이렇게 만드는 우리 뇌의 강력한 엔진 같은 거죠. 이게요, 우리 뇌의 도파민 시스템이 자라온 환경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세팅된다는 거예요. 기성세대의 뇌는 비유하자면 농사 짓는 것과 비슷해요. 오랫동안 노력하고 기다린 끝에 한 번에 큰 수확이라는 보상을 받는 이런 느린 보상 시스템에 아주 익숙합니다. 그래서 인내가 미덕이었죠. 그런데 젊은 세대의 뇌는 달라요. 스마트폰으로 SNS 좋아요 누르면 바로 반응이 오잖아요. 이런 빠른 보상 환경에서 뇌가 최적화됐어요. 그러니 한쪽에겐 인내가 당연한 건데 다른 한쪽에겐 이 기다림이라는 게 거의 시스템 오류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건 성격 차이가 아니라 뇌의 보상 회로 자체가 아예 다르게 설계된 결과라는 거죠. 두 번째 차이는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는 우리 뇌의 CEO, 바로 전전두엽이 일하는 방식입니다. 왜 똑같은 문제를 보고도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리는지 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예전에는 정보가 아주 귀했죠. 그 시절 기성세대의 뇌는 경험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믿을 수 있는 데이터라고 학습했습니다. 내가 살아온 세월, 그 연륜이 최고의 권위였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뇌는 완전히 다릅니다. 손가락만 까딱하면 세상의 모든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잖아요. 이들에게 권위는 경험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검색하고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 한쪽은 경험을 무시한다고 화내고 다른 한쪽은 데이터를 무시한다고 답답해하면서 부딪히는 거죠. 우리 뇌에는 아주 민감한 비상벨이 하나 있습니다. 위험을 감지하는 편도체라는 건데요. 근데 재밌는 건 이 비상벨이 세대마다 전혀 다른 상황에서 시끄럽게 울린다는 겁니다. 전쟁과 가난이라는 극심한 불안정을 겪은 기성세대의 뇌는요, 안정과 질서가 무너지는 걸 생존의 위협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사회구조를 지키려는 본능이 아주 강하죠. 반면에 태어날 때부터 무한경쟁 시대를 살아온 젊은 세대의 뇌는 불공정과 기회의 박탈에 비상벨이 울립니다.
똑같은 부동산 정책 뉴스를 봐도 한쪽은 집값 안정이 깨질까봐, 다른 한쪽은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사라질까봐 분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화가 나는데 그 화의 근원, 뇌에서 경고등이 켜지는 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차이입니다. 바로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방식의 차이인데요. 이걸 흔히들 집중력 문제라고 오해하시는데 사실 이건 역시 뇌가 효율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 다른 것뿐입니다. 이건 집중력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성의 문제입니다. 정보가 주로 책이나 신문 속에 있던 시절 기성세대의 뇌는 긴 글의 맥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파악해야만 핵심을 얻을 수 있었어요. 이게 그 시대의 가장 효율적인 학습법이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정보가 홍수처럼 쏟아지잖아요. 이 환경에서 젊은 세대의 뇌는 수많은 정보 속에서 핵심만 빠르게 훑고 걸러내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학습한 겁니다. 맥락부터 차근차근 설명해라 라고 말하는 뇌와 그래서 결론이 뭔데 핵심만 말해 라고 하는 뇌. 둘 다 틀린 게 아니라 각자의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도록 진화한 결과일 뿐입니다.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뇌의 작동 방식 4가지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지식이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이 다름을 이해하는 것만이 이 지긋지긋한 갈등을 끝내고 서로에게 다가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상대방이 틀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저 다를 뿐이었다는 거죠. 윈도우가 틀리고 맥OS가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것처럼 각자의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적화된 결과물일 뿐입니다. 이 두 뇌의 OS는 어느 한쪽이 더 우월한 게 아니에요. 각자 다른 아주 중요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의 뇌는 안정성에 최적화돼서 기존 시스템을 훌륭하게 지켜내고요. 반면 젊은 세대의 뇌는 적응성에 최적화돼서 새로운 변화와 시스템을 아주 빠르게 탐색하죠. 우리 조직과 사회가 건강하게 발전하려면 이 2가지 강점이 모두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내 뇌의 OS는 이런 특징이 있구나. 먼저 인식하는 겁니다. 둘째, 저 사람의 뇌의 OS는 나와 이렇게 다르겠구나 하고 상상해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화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방식이 더 익숙한데 부장님은 다른 방식이 편하신가 보군요. 이렇게요? 오늘 우리는 세대 갈등이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라 뇌의 구조적인 차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나누는 다음 대화는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의 시작이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있는지도 모릅니다.